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한 엘살바도르의 영향으로 그 외에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하려는 나라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르투갈과 온두라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YM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써야 한다는 그런 발언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포르투갈 영의 마데이라 제도 정부의 현 대통령인 미구엘 엘버카키는 나는 미래를 믿고 비트코인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믿고 비트코인을 믿는다.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이 성장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너무나 빨리 전 세계 각국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아주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말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들의 멘트들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시골 시장에서 파는 속옷 같지 않을까요? 여기에 갔더니 1,000원에 팔던 속옷을 똑같은 걸 옆에서 500원에 외치고 있으면 500원의 이해관계가 생기겠죠. 사람들은 결국 500원을 벌 수 있는 곳에서 속옷을 사겠죠.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관종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잖아요.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 정말 SEC에서 입단속을 시켜야 되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죠. 충분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 가격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의 영향력을 100%, 1000% 이용을 하고 있는 관종 중에 한 명이죠. 주식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 충분히 그는 빵에 갔겠죠. 시장 가격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멘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룰이나 법들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걸 이용을 한 거죠. 일론 머스크는 지가 사고 테슬라에서 결제를 받겠다. 아주 간단한 시장 원리죠. 그러게 되면 비트코인은 오를 것이다. 펌핑을 시킨 후에 다시 말도 안 되는 탄소 운운하면서 비트코인을 다시 테슬라에서 결제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와중에도 또 비트코인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갖고 노는 거죠. 이거는 뭐 시장 안에 있는 개미들을. 그가 정말 몰랐을까요?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이 전기료 소모가 많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그걸 몰라서 채택을 했다 다시 채택하지 않겠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아니겠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충분히 돈 장난을 치려는 그의 사이코적인 생각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는 사이코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두라스, 그리고 멕시코까지 비트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긍정적인 규제안이 나와야 된다. 언제부터 그렇게 비트코인을 좋아했는지 참 요새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빨리 오게 한 건 어쨌든 미국의 양적 완화. 지금 뭐 돈을 너무 많이 뿌렸죠. 미국 스스로 자멸을 했죠. 그 원인은 코비드-19 서비스업에 주안점을 두는 미국 같은 나라가 백길도 막혀 하늘길도 막혀 외국인들이 뉴욕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져 버렸죠.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의 강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미국이 지금은 서비스업이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달러 찍기 놀이를 해버리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을 보고 질려버렸죠. 그리고 다들 외치죠. 달러를 신뢰 회산 안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달러를 회수하려고 금리 정책을 펴는데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아질까요?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은 부채는 30조 달러를 넘어서 버렸고 어떻게 할까요? 미국의 결정은 전쟁도 잘 되지 않고 빚은 늘어가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는 먹고 싶고 암호화폐를 먹으려니 달러가 뭉개질 것 같고 답답할 겁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먹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해졌다. 콜로라도 주지사는 주 정부가 세금 납부를 위해 암호화폐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디지털 국가로 가는 다음 논리적 단계라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에릭 아담스 미국 시장은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았죠 이미. 그리고 마이애미에서도 비트코인을 수락을 했고 스포츠 스타들의 NFT 참여, 제가 어제 그제 이야기 드렸지만 마이클 조던도 NFT, 그리고 NBA, 그리고 가수, 아티스트, 음악가 할 거 없이 모두 NFT를 하려고 합니다. 점점 시장의 상황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결국 미국의 금리 압박, 그리고 지정학적 사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중국 경제가 지금 다시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이 세 가지 원인이 비트코인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 파트너죠. 트랭글러가 글로벌 결제를 신속하게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올인원 비즈니스 결제 솔루션 트랭글러 비즈니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출시했으니까 뭐 리플 가격에는 별 상관없는 데이터들입니다. 리플 기술력을 기반으로 또 이 회사에서 트랭글러 비즈니스란 시스템을 만들었단 얘기예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걸로는 리플 가격이 오를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리플은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나오는 코인이 아니에요. 이미 찍어낸 코인을 그냥 뿌려낸 것 뿐입니다. 리플이란 회사는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겠죠. 리플이 주식이 아닌 이유가 이겁니다. 만약 리플이 주식이라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요, 충분히. 그런데 리플은 암호화폐인 이유가 리플 홀더들에게 이런 뉴스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세계 준비 통화 역할, 그리고 암호화폐 표준, 그리고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NFT의 완벽한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라면 리플 가격이 오를 이유가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벤트는 모든 디지털 안에서의 통화의 흐름에 그 가장 상위 계층에서 기준이 되는 통화가 된다면 그게 뭐 세계준비 통화겠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가치 상승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눈앞에 펼쳐진 SEC와의 소송, 자, 이런 이벤트들 외에는 리플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산 투자, 리플에 너무 몰빵하는 건 안 좋다. 다른 코인들이 호재를 가지고 상승할 때 리플은 그냥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 이런 이슈들은 어떤 걸 하게 해줄까요? 결국은 세계준비 통화를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뭐든지 먼저 사람들이 인정이란 걸 해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세계준비 통화로 리플을 선택을 하겠다, 채택을 하겠다까지 가려면 결국 XRP에 대한 타당성이 필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리플은 충분히 그걸 해도 괜찮아 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슈들이 모이면 그런 타당성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리플의 ODL은
On-Demand Liquidity, 수요 유동성. 디지털 통화 XRP를 사용하여 그 통화 간의 다리 역할을 하며 리플의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인 리플넷에서 실행된다. 사용자는 대상 계정의 사전 저하금 조달을 제거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 언제 누가 얼마를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항상 기업들은, 은행들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이야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을 갖고 있다 보면 환율 정책에 따라서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이 나라의 화폐, 저 나라의 화폐 옮겼다 하다 보면 얼마를 보내줘야 돼?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리플의 ODL은 2초, 3초면 그냥 가격 책정을 해서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생기는 수수료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땡큐인 겁니다. 트랭글로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주, 일본, 필리핀 및 싱가포르는 리플넷을 사용하여 ODL 거래를 수행하는 시장 중 하나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이 추가가 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자카르타, 두바이 및 런던에 사무실이 있는 국경 간 지불 게이트웨이인 트랭글러는 2008년에 설립이 됐다. 트랭글러의 지분 40%는 리플 거다. 리플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리플이 주식이라면 꽤 올랐겠죠. 그런데 리플 가격이 올랐나요? 리플 홀더들에겐 별로 상관이 없는 뉴스들입니다. 어쨌든 리플의 송금 기술은 기존 지불 게이트웨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과 빠른 거래의 결과로 지난 몇 년 동안 인기를 얻었다. 리플 파트너인 클리어링 하우스와 웰스파고는 현재 스위프트 대체품을 개발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은 살아냈던 판사가 TPP 판결의 재고를 위한 SEC 동의를 거부함에 따라 매우 큰 승리를 기록했다. 무슨 승리를 했다는 건지, 승리를 하면 좀 올라야 되는데 이게 승리인가 뭔가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TPP는 정보기관 비밀보호 특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SEC 같은 기관들은 누설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SEC가 지금까지 삐댔죠. 못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노출이 됐죠. 법원에서 그냥 노출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기사 때문에 리플에 매우 큰 승리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윌리엄 힌만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의 연설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을 해라 라고 했는데 SEC는 DPP를 주장을 했죠. 이 문서를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판사가 그냥 노출을 해라 라는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리플이 큰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반부패 워치독에 따르면 SEC 관리 윌리엄 힌만은 리플과 SEC 소송에서 충분히 이해상충이 있었다. 윌리엄 힌만의 개인적,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를 충분히 이용을 했다. 이제 이 데이터를 Empower Oversight라는 곳에서 제기를 해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힌만은 SEC를 그만두고 이더리움과 관련된 곳에 다시 직장을 옮겼고 만나지 마라고 했던 사람들과 미팅을 했고 그것도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Empower Oversight에서 그들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했던 데이터들이 낱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4만 불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85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